악성기를 시효하니까 백혈병 가기 전 단계 7번인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33번을 했어요, 매일같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이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면역력 감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면역력을 사수하는 거야말로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아나 테이너에서 여행 큐레이터 또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프로 엔잡러 윤영미 씨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60대 중에 내가 제일 예뻐? 늘 주장하는 프리티 시니어의 선두주자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보통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윤영미 씨는 뭐 이 한겨울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6시 생방송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육자가 붙은 다음부터는요. 몸이 저한테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이제 조금 쉬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50대 때는 갱년기가 오면서 눈썹 빼고 다 아팠거든요. 네. 근데 60이 되고 나니까 눈썹도 아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방송할 때 왜 속눈썹 붙이잖아요. 네.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방송 녹화 끝나면 나가자마자 속눈썹부터 떼요. 그 정도로 정말 6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추운 겨울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뭔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저도 겨울에 유독 더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부고 문자가 겨울에 맞아요.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네, 실제로 겨울철에 이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낙상사고, 혈관 질환 등의 원인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힘, 즉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요, 이 건조한 겨울철에 확 퍼지기 쉽고요. 우리 인체 또한 추워지면은 피로감을 더 잘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맞습니다. 이 면역력 정말 저는 젊으니까 면역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코로나19 때 정말 면역력 안 좋은 사람은 3번씩 걸리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걸렸어도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후유증이 있나가 바로 면역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멀쩡했대요. 오히려 살이 쪘어요. 일주일 쉬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입맛도 없죠. 너무 아프죠. 심지어 허벅지랑 온몸이 다 아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감기를 되게 자주 걸려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저는 평소에 백신도 꼬박꼬박 챙겨 맞고 독감도 예방접종 꼬박꼬박 했는데 독감과 폐렴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왜 효과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이번에도 차엠 독감 걸려서 혼났거든요. 이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감소하다 보니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면역 이거 외에도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이분께서는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면역력은 우리 신체의 건강 파수꾼이자 질병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군대이며 아프거나 고장난 곳을 가장 잘 개선하는 최고의 의사라고도 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건강을 지키려면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인 이 면역력을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보실 분은 바닥난 면역력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신지 한번 만나보시죠. 2007년도에 이제 건강검진을 갔는데 저한테 터지기 직전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천운을 타고나셨다고 빨리 발견해서 이거를 그래서 갑자기 7번인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33번을 했어요. 매일같이.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했던 사람이
아유, 저렇게 뒤척거리시다가 또 기침하시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으실 텐데. 그럼요. 네. 아, 기침도 끊이지 않고 뭐 몸의 피로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요즘 또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쉬운 때인데 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위생관리 굉장히 철저히 그러네요. 손 닿는 곳마다 다 닦아내시네. 소독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기침을 자주 하고 코도 풀어야 되고 또 감기 뭐 이런 잔병 치료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약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언제 아이고. 어디 아플지 모르니까. 저희도 코로나 때 그 바이러스 막으려면은 손 소독하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원래 엄청 건강했어요. 그런데 한 40대 중반부터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손톱도 그냥 쩍쩍 갈라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부러지고 대상포주는 1년에 한 번씩 어깨 밑에 나타나고 1년에 한 번? 피가 흐르는 것처럼 발진이 심했어요. 그리고 욱신욱신 쑤시고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두 가지씩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시작이 되네요. 당뇨약, 고지혈, 혈압약, 아스피린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약 먹는 것도 이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우, 얼마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아우, 벌써 힘드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아니, 그냥 청소기만 돌리셨을 뿐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가 봐요. 아유, 기침만 안 해도 좋을 텐데. 진짜 저러면 본인이 제일 속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일도 남들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제가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잔병 치레가 많아지면서 딴 친구들은 감기를 걸리면 뭐 일주일이면 낫는다는데 저는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요. 그 정도로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2007년도 그때 건강검진을 갔는데 유방에 뭐가 있다 해서 조직검사를 해니까 유방암으로 나와갖고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절제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7번인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33번을 했어요. 매일같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했던 사람이 감기도 아니고 유방암이라는 거에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감기 같은 잔병도 아니고 암이라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뇌동맥류 꽈리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고. 헐. 터지기 직전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천운을 타고나셨다고 빨리 발견해서 이거를. 야,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터지면. 아니, 몸도 좀 성치 않으신데 밥도 제대로 잡수셔야 될 텐데. 제가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 먹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도 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먹어야 된다서 이제 먹었는데. 아, 진짜 이게 반찬이 몇 개 없으시구나. 그런 거 같죠? 대충 네. 드시네 그냥. 아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겨우 드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밥이 싫을 때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입맛이 없으신 거죠. 뭐 기침하시느라 밤잠도 설치셨으니까 더 피곤하시겠죠. 아니, 낮잠을 저렇게 자면 또 밤에 더 못 자는 건지 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무리하시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힘들죠.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이요. 아프다고 내가 말을 해서 그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나빠지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입안에 어떤 혓바늘 하나만 돋아도 그리고 뭐 생인손이라 그러죠. 여기 네. 약간 뭐 구름 나고 그런 것만 있어도 정말 아파서 며칠 동안 온 신경이 쓰이는데 맞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아픈 것이 계속 생기면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진짜. 아,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어디 계실지. 어디 계시나요? 나오셨구나. 네. 아유, 네. 워킹맘으로 살면서 본인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생계 때문에 초등학생을 친척 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수시로 구내염도 생기고 염증도 달고 살았어요. 결국엔 얼마 못 버티고 유방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갑작스럽게 그 암 진단 이렇게 받고 하면 자녀분들 특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저대로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눈앞이 캄캄했고 아이들도 제가 잘못될까 봐 뒤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은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30살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는 엄마를 좀 보호해줄 네. 그런 나이가 되긴 했네요. 예. 우리가 면역력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습관들이 면역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먼저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면역이 힘쓰고 있는 이상주 씨 일상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꽤 잘 신경 쓰고 계시다고 봤는데. 자,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주 씨의 생활 습관 중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 음식을 꼭꼭 씹지 않는 습관. 2. 코를 자주 푸는 습관. 3. 낮잠 자는 습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해주세요. 3번이요. 잠은 밤에 자야 되고 낮에 잠은 해로운 거 아닌가요? 낮잠은 자주 하죠. 잠깐의 낮잠은 좋다고 들었는데. 약입니다. 네. 약이에요. 저는 1번이요. 저 같은 생각. 예, 그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안 씻고 삼키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 계세요?
자, 그냥 아무나 입원 하나 해주세요. 예, 입원 남았으니까. 네, 코 푸는 거. 예. 그럼 제가 그냥 입원할게요. 코 푸는 거. 코를 확 풀 때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이런 그 머리라든가 귀 이런 데가 왜 찡하잖아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면역력에도 좀 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서없이 드네요. 오, 의외로 정답 아니야 또. 윤영미 씨까지 포함을 해서 뭐 1, 2, 3번 다양하게 다 나왔는데 김지만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요. 1번 음식을 꼭꼭 씹지 않는 습관과 2번 코를 자주 푸는 습관입니다. 맞았다. 네, 그렇게 맞추셨네요. 네. 와. 실제로 음식을 얼마나 꼭꼭 씹어 먹느냐에 따라서 이 면역력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씹으면 이 다량의 침이 분비되는데요. 침 속에 들어있는 리소자인과 이 락토페린 같은 천연 항생 물질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를 좀 자주 푸는 편인데 특히 겨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안 풀고 그냥 흐르는 거 그냥 냅둬요? 이런 또 놀림 나가는데. 우리 피부와 점막에는 정상적인 상재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존재하는 균들이 있는데요. 보통 세균이라고 하면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피부 상재균이나 점막 상재균은 외부에 있는 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오히려 철통 방어하는 1차 방어선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재균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점막인데요. 좀 습관적으로 코를 너무 힘껏 계속 풀게 되면은 코 속에 압력이 높아지고 또 점막이 잘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종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콧물이 흐를 때는 흐르는 것만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거나 살짝 닦아내는 것 정도가 좋습니다. 우리 몸의 최전선에서 건강을 사수하는 게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중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질환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한 번 걸리면 너무 괴로워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과연 뭘까요? 대상포진. 맞아요. 또? 통풍 맞아요. 네. 세죠. 통풍. 관절염. 네. 구내요. 네. 정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맞아요. 네. 대상포진. 정말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한 번 걸렸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와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낙엽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아이 낳는 것보다 덜 아파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아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옷깃만 스쳐도 굉장히 따갑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외래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 앓은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때 감염이 됐던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경절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잠복을 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상포진은 이렇게 한쪽에 띠 형태로 다발적인 수포가 올라오는 게 특징인데요. 주로 얼굴, 가슴, 허리, 그리고 겨드랑이라든지 가슴 밑 이런 곳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수포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 4에서 6개월까지 쭉 신경통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고령인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 통증이 심한 것은 물론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통증이라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에 걸려도 약을 먹으면 또 금세 낫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 72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초기에 약을 먹으면 빠르게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이 대상포진인데요.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예방주사 가격이 비싸갖고 못 맞았거든요. 에이, 그거 좀 쓰세요, 그 정도는. 맞아야 되나? 더 큰 문제는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폐렴, 독감, 장염 등 전염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비염, 결막염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체내 염증이 완성화되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증이 전신을 돌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사수하는 거야말로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웬만한 병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전신 건강이 도미노 같이 촥촥촥촥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서도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이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면역력 감소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인 81.9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6.4%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을 넘네. 맞죠. 남성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쯤엔 암에 걸린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누구나 매일 몸속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수만 무려 5천여 개에 달합니다. 매일? 아니, 지금도 3,597, 3,598 지금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동그란 구 모형을 정상세포라고 가정할게요. 여러 요인에 의해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면 정상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수시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 몸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이런 세포가 5,000개씩 만들어져도 사실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가 바로 면역력에 있습니다. 군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면역세포가 바로 NK세포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이 NK세포는 세포들을 늘 감시하고 있다가 이런 암세포를 감지하면 공격해서 죽이는 저격수 역할을 합니다. 즉 NK세포가 암세포가 증식할 수 없도록 돕는 거죠. NK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제거하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큰 세포가 암세포, 작은 세포가 NK세포입니다. 오, 공격한다. NK세포가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의 일종인 이 퍼포린이라는 물질로 구멍을 내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암세포 속에 침투해서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주입시켜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겁니다. 이겨라. 아니, 진짜로 보고만 있어도 저 친구가 NK세포라고 했나요? 네. 든든합니다. 아니, 조그만 게. 예, 아주 암세포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네. 누구나 이 NK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느냐는 겁니다. 이 군인 숫자만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싸우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매일 생기는 암세포들을 제때 제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력을 꼭 사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삶의 고비를 맞았지만 바닥난 면역력을 끌어올려 활력 넘치는 인생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연 속에 집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정말 공기가 맑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56세 김애경입니다. 그만다. 하루 일과는 한 7시쯤 이제 반려견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요.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강아지랑 뛰어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지치지도 않으시는 것 같으네. 또 이렇게 뛰어놀고 하면 확실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만족스러운가 봐요. 가자. 옳지. 뭐야?
원투. 어유 권투를 힘들지도 않으신 거예요. 와. 우와. 와. 아니 무슨 소리가 난 총 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이야. 와. 이야, 그냥 복싱이 아니고 저 킥복싱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드셨죠, 원장님? 네, 아니. 네, 조금 더 하시면은 시합 나가셔도 괜찮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 한번 나가보세요.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가 탐내는 인재잖아요. 아우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산책하고는 바로 킥복싱까지. 에너지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몇 년 전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직장 생활에 대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또 병행하다 보니까 또 일도 많았고, 제가 지금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약간 소화불량 같이 속이 좀 안 좋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출근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약간 피부 발진 같은 거, 스포가 일단 먼저 올라왔고요. 빈혈, 악성 빈혈이 심하니까 백혈병 가기 전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가라앉는 거죠, 사람이. 우울감도 같이 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갑자기 잘못되면 조금 아쉽고 나만 조금 약간 안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나하나 써봤죠. 그냥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뭔가. 많이들 적으셨네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 메모를 해놓은 거는 19가지였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18가지 정도 했고. 다 했다고요? 와. 버킷리스트를 한 가지씩 하다 보니까 매우 건강해졌고요. 건강해지니까 멋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클라이밍까지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되찾으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신 거네요. 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가구도 직접 만드신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와, 망설임 없는 저, 힘 있는 손길. 와,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닌데요? 그렇죠? 인테리어 쪽은 전혀 아니죠. 네, 전혀. 그냥 취미로 저는 그냥 했죠. 500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와. 언니! 아무도 없나? 언니! 어서 와. 너랑. 나 맛있는 거 하고 있었지. 아, 진짜? 와. 아유, 요리도 직접 언니. 하시는 거네요. 그래,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먹는 게 제일이야. 요즘에 언니 근데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좀 그랬나 봐. 살도 찌고 막 모두 나는 것 같고 막 입병도 되게 많이 났다. 근데 예전에 언니도 면역 떨어지는 거야. 언니도 근데 아팠었잖아 많이. 근데 그치.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아. 요즘에 나는 약간 스트레스 안 받으려 그래.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 일단 삼시세끼 식사를 일단 골고루 잘 먹어야 돼. 보니까. 더 좋은 거만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많이 좋아져.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대, 얼굴이. 그러니까요. 아차, 그리고 나 핫팩 붙여. 이게 뭐야, 언니? 명령력 강화를 해준대. 왜 어디 갈 때만 붙이는데 항상 붙여? 항상 붙여. 나도 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봐. 꿀멍. 어이구, 야, 집에서 캠프파이어를 한다고요? 와, 좋겠다. 정말로 이 낭만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낭만이스트시네요. 진짜. 우리 그래. 더 나이 들어서도 면역력 키우자. 애들한테 짐 안 되게 건강하게 잘 늙어가요.
그래 안 아프고.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이게 힐링이야, 그렇지? 이제 이대로 건강을 이제 잘 유지하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고 싶어요. 아유, 10번이라도 가실 수 있죠.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저분 진짜 내가 언니를 모시고 싶다. 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예, 그야말로 멋있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을 네. 직접 실현하면서 살고 계신데 얼른 만나 뵙고 싶네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다. 와, 멋있다. 아,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이게 딱 봐도 정말 옆에 분들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 무기력해 보이고 한국으로 에너지가 그냥 뿜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건강미가 여기까지 그냥 훅훅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혈색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완전히 파이팅 넘치십니다. 네.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갑상생 암이라는 소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병원을 이제 가서 재검을 해봤는데 갑상생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건강검진을 또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이랑 자궁에 또 종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약간 가족력도 있는 데다가 언젠가 암이 걸릴 수 있겠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서 이제 열심히 즐겁게 살기로 약간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건강 관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있으면 우리에게 좀 나눠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약간 배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핫팩을 붙이고 있으니까 감기가 덜 걸리더라고요. 배에 붙여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면역도 높여줄까요?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이런 겨울철일수록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을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각종 질환을 물리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면역세포가 몰려있는 곳이 우리 장이죠. 이 장이 위치해 있는 복부 아래쪽에 이 핫팩을 붙여서 따뜻하게 해주면요. 이 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신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만의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면역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 먹는 것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안 먹고요. 면역력에 좋다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부에 생기던 염증도 사라져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에키네시아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에키네시아 꽃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쁘다. 이 에키네시아는 북미에서 서식하면서 400년 이상 인디언들의 면역을 책임진 국화과 식물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인디언들이 에키네시아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꽃까지 모두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면역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키네시아는 미국 약용식물로 이름을 올렸고요. 유럽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에키네시아와 관련된 출판물이 400편 이상 발표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에키네시아는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중에서도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함유된 약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한테 에키네시아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에키네시아는 호흡기 질환인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에키네시아가 감기에 걸릴 확률을 58% 감소시키고 감기의 지속 시간을 1.4일 단축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 평범한 식물 같은데 이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감기 증상에 도움이 될까요? 에키네시아에는 항염과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치코르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치코르산은요.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키네시아의 이런 성분들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감염으로부터 인체 방어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인체 모형에 있는 얼룩을 염증이라고 가정하고요. 투명한 액체를 에키네시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무너져 각종 염증이 있는 인체에 에키네시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네요. 네, 염증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에키네시아 속 치코르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보다도 폐렴이 걱정인데요. 에키네시아가 혹시 폐렴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정말 폐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 폐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돼서 폐렴이 생기기도 쉽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폐렴이 무서운 것은 폐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이 쇼크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키네시아가 폐렴의 발병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박테리아 감염병과 폐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에키네시아 추출물로 이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서 박테리아와 관련된 합병증이 5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기관지염과 폐렴의 발병은 약 64.9%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절기에 더욱 심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에키네시아가 알레르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부터 생기는데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인가요? 네, 피곤할 때 유독 그 입술 주변에 물집이나 단순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술 물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돼서 물집을 만드는데요. 잘 낫지 않고 또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암 치료까지 했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거든요. 암 재발을 예방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도움이 될까요? 에키네시아에는요, 치코르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 성분이 결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암세포가 주변 세포까지 변형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배웠는데 이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 몸에 생겨나는 암세포를 무력화하려면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키네시아가 NK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에서 한국인 만 19세에서 70세 성인 남녀 78명에게 8주 동안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붉은색 액체와 기름이 들어있는 비커를 우리 몸, 비커 속 노란 빨대를 면역세포인 NK세포, 하얀 덩어리를 에키네시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활습관과 노화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는 NK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노란 빨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이때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NK세포가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NK세포가 활성화되면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잠든 것처럼 얌전하던 면역세포가 다시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우리 몸에는 이 NK세포 말고도 면역세포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T세포입니다. T세포 역시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상 암세포도 늘 면역세포들에게 쫓기는 신세인 거죠. 그런데 암이 일단 종양을 형성하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그란 것이 T세포고요. 뾰족뾰족한 것이 암세포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렇게 암세포가 가느다란 줄기를 쭉 뻗어서 T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악랄하다. 암세포가 마치 뱀파이어처럼 면역세포를 쭉쭉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네요. 따라서 암세포가 강력한 힘을 갖기 전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면역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 중앙부에 있는 흉선인데요. 흉선은 나이가 들면 사실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연구팀에서 실제로 면역이 저하된 쥐에게 15일간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50mg씩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흉선의 무게와 T세포의 증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력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비장세포를 증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비장, 소장, 대장처럼 뭐 어떤 장의 일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사실 비장은요, 이 왼쪽 갈비뼈 아래 뒤쪽에 위치한. 어디요? 왼쪽 갈비뼈 아래 뒤쪽. 뒤. 네. 왼쪽 갈비뼈 아래 뒤. 이거 아주 찾기 힘드신 분이에요. 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범한 박테리아와 이 병원체를 죽이는 면역 기능을 담당해서 비장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무게 변화를 면역 활성 증진의 중요한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비장세포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이 저하된 쥐에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15일간 경구 투여한 후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비장의 무게와 비장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면역력에 좋다는 웬만한 건 다 먹어봤거든요. 에키네시아를 처음 알았는데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혹시 몰라서 좀 챙겨왔거든요. 면역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사이토카인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사이토카인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뭡니까? 이 면역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인데요. 우리 몸의 군대나 다름없는 이 면역체계는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존재하는 선천면역, 백신이나 감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최전방에서 감시하다가 적이 침입하면 세포 내로 끌어들여서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선천면역은 적이 누군지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은 없지만 적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최정예 부대인 후천면역에 전달하는데요. 이때 적의 몽타주와 침입 정보를 전달해줄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즉 사이토카인이 최정예 부대인 후천면역 세포를 전쟁터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전쟁에 참여한 후천면역 세포는 몽타주를 보고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적의 정보도 전달하고 군인도 결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증가할수록 면역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에키네시아가 사이토카인 수치를 증가시켜서 면역세포 간의 소통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에서 한국인 성인 남녀 78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사이토카인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이 사이토카인이 무조건 많이 분비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이 과도하면 적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염증 물질이 과다 분비가 되고요. 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면역의 과벌상으로 인한, 쉽게 말하면 믿었던 아군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면역 과잉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이게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인체 내에서 면역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사이토카인 폭풍을 감소하는데 에키네시아가 도움이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섭취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과유, 불급이죠.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하루 권장량인 200m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고요. 알레르기 질환 등 이 특이 체질이거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에